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고요. 204 4,5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20만. 네, 음.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에 2% 넘게 올라와 주면서 현재 18만 3,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어떻게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제가 최근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늘 얘기하는 게 올라가면 20만 원 언저리 정도. 그러니까 음. 20만 원을 훌쩍 넘어서 지난번 고점이 24만 원대를 가기에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도체 겨울론이 더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14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건 너무 오버한 거고, 제 생각에는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박스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의 주신 분의 20만 원 살짝 넘는 가격이, 내가 19만 9천 원이면 못 팔겠고 20만 원짜리는 보여야 팔겠다 뭐 이러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일단 19만 한 5천 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오늘 밤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기대감 가지고 인제 선반영돼서 오늘 네, 맞아요. 새벽 사이에 예. 많이 올랐던데요. 뭐 비슷한 잣대를 어차피 인제 디램이라든가 낸드 쪽에서 3 등하고 있는 마이크론이 저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틀 동안 지금 10%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 1 등주, 2 등주는 그만큼 안 오른단 말이에요. 음. 마이크론은 그렇게 올라가는데, 마이크론은 이미 또 며칠 전에 미국 정부로부터 약 9조 원대 정도의 보조금도 수령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네.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뭐 마이크론이다 뭐다 해 가지고 보조금들이 속속 결정이 되는데,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강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것들이 언제 주겠다는 건지.'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계속 좀 조바심을 내고 있고, 이러다가 늘찐늘찐하다가 트럼프 시대로 넘어가고 나서 보조금 확 안 준다 이렇게 해 버릴까 봐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인제 딱 20일,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하이닉스는 어쨌든 마이크론과 그 수익 구조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잘 나올 걸 기대하면 뭐 하이닉스는 지난번 3 분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꽤 괜찮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비슷한 행보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약 10조 원을 내다봤던 4 분기 영업이익을 8조 대까지 낮추는 증권사들이 나오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들이 지금 여럿 나오니까, 하이닉스는 이번에 뭐 24만 원까지는 무리라고 보고, 아주 좋은 실적이 나오면 20만 원 정도 내외 음. 고런 정도까지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자 앞에 보이면 약간 좀 '엑시트 분위기로 나가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이 남아 있으니까요. 19만 5천 원에선 분할 매도를 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한농화성입니다. 매수가가 19,800원이세요. 한농화성 이제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3% 넘게 빠지는 모습인데 한농화성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한농화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회사가 갑자기 하루 사이에 뭐 흥하고 망하고 이런 건 아닌데,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올라가는 모멘텀은 딱 하나 밖에 없거든요. 네. 뭘까요? 뭘까요? 전고체 배터리란 말이에요. 보면 배터리 쪽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죠. 큰 틀에서 음. 보면 배터리를 뭐 지금 전고체든 뭐든 한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네. 배터리 보조금을 안 준다는데 뭐 전고체로 만들면 주냐,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음. 어쨌든 뭐 중국 이런 거가 섞이지 않으면 줄게였는데, 이거 뭐 중국이 섞이든 안 섞이든 보조금을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만약 폐지나 아니면 대부분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식으로 만약 결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뭐 어떤 걸로 만들어서 좋아 이런 것하고 무관하게 당분간 배터리 유관된 종목들의 주가가 좋을 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한농화성이 전고체 배터리 얘기 나올 때 이수 스페셜티라든가 한농화성이 거의 투탑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있는 건 알겠는데,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죠. 배터리 쪽이 전반적으로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한농화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봐서는 이게 아직까지 문건의 어떤 그 정보를 누군가 이렇게 탐지하고 나서 인제 나온 뉴스를 가지고 사실 시장이 움직이는 건데, 정확하게 정말 폐지합니다 뭐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피셜하게 뭐 발표하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최악의 분위기인 건 맞는데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최악인데 여기서 팔고 나오면 끝이냐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여전히 전 미련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뭐 폐지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뭐 감가 줄이는 거 감소. 그러니까 뭐 100을 주려던 걸 한 뭐 50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비용을 좀 효율화적으로 쓰겠다는 게 트럼프의 정부 목표이기 때문에 네. 뭐 그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돈 깎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음. 최악은 아마 오히려 1월 달 하순 이후에는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최악에 가까운 분위기가 또 한 번 형성이 되는 거라서 근데 이런 분위기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매도하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한번 꾹 참고 인내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19,000원대 물론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게 빨리 현실화되고 이러면은 한번 세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뭐 전고체다 반고체다 이런 게 중요한 날은 아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해도 오늘은 배터리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안 좋은 것뿐이니까 남들하고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특별히 이 종목의 문제는 아니라는 관점에서 일단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이 지금으로서 최선일까요?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농화성 기업 자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 쪽에서 호재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는 홀딩의 전략이 가장 최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고요. 20만 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네. 셀트리온도 최근에 시세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4종 허가 권고 소식에 장중에 19만 8천 원 선까지 터치를 해줬었는데 현재는 1% 넘게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셀트리온 앞으로 주가 향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는 뭐 지금 예 그 선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인제 가끔 설명드릴 때 중심선을 저 빨간색 레드의 굵은 볼드한 저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바닥으로 한 달 정도 지금 밑으로 있다가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심선을 넘어서 지금 정배열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오늘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5 일선 터치도 안 할 정도로 사실 꽤 강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붕 떠서 올라서 음봉이 났어도 플러스가 나 있는 상태를 그렇게 훼손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CDMO 쪽으로 또 큰 또 물줄기를 터 가지고 신사업 쪽으로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연말까지 그 생물보안법의 통과 이슈가 아직은 미정이에요. 일부 그 국군 수공법에서 뭐 탈락했다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미국의 그 하원 의장이 계속 관련된 이슈를 집어넣어 가지고 통과시키겠다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연말 내로 통과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CDMO 관련된 뭐 전반적인 사업 쪽에 신규 진출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뭐 우리나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 법의 통과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거 말고도 셀트리온은 뭐 미국에서 그런 바이오시밀러의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 감안해 보면 지금의 차트가 아주 뭐 급등형은 아니더라도 따박따박 N자형으로 예 저점을 높이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뭐 20만 원 정도 내외의 매수 가격이라고 하시면 지금 그냥 보유하시고 1-2달 더 놔두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지금 1월 달에는 어차피 그 CES 2025와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제 큰 행사들이 있는데 네. 셀트리온도 물론 매년 참석하니까 특별하진 않지만 그래도 JP 모건 가서 뭔가 또 발표하거나 이러면 조금 움직거릴 수 있는 그런 동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1월 초순 그 JP 모건까지는 일단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또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현재로서는 보유하시면서 한두 달 정도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매수가 20만 원이시라고 해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트럼프가 배터리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네. 배터리부터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6% 넘게 빠졌
빠지고 있거든요. 15만 6천 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전략이 좀 무익하다고 해야 되나? 음. 2차 전지 지금 전략이라는 게 사실 딱히 없습니다. 저거 이 며칠 전에도 포스코 퓨처엠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도 뭐 내용을 가서 탐방한 거 아니지만 이 회사 관련돼서 최근에 단독 기사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상태가 위중하다고 할까요?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가동률이 뭐 한때는 10%대 정도밖에 안 된다. 네.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니까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엊그저께 기사 난 거 보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과 관련된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과의 수익 손익 비교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10개 기업은 전부 다 적자고 중국 기업은 전부 다 흑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원계와 LFP 계열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일방적으로 원가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견디지 못할 수준까지 분기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실 오늘 질문 주시는 종목 중에 전지류, 뭐 배터리, 소재 이런 것과 연관돼 있거나 에코프로, 뭐 LNF, 포스코 계열, 뭐 코스모 계열 이런 쪽에 관련된 흐름은 사실 다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여기서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안 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금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자체가 굉장히 지금 트럼프 인수팀에서 억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동진 세미카거든요. 네, 동진 세미캠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일이고 제 매수가가 42,600원이요. 네, 매수가 42,600원에 비중은 35% 맞으실까요? 예, 33분의 1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동엽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이게 지금 사신 가격에서 아니, 반동가리나 최고예요. 예, 요거 좀 이렇게 날 때까지 움직이지를 않으셔가지고 예,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은 기술적으로는 사실 한 4만 원 무너지거나 이런 지점에서 조금 정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네. 부분을 좀 놓치셨던 게 장기적인 네.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이 동진 세미킴이 혼자 안 된다 이런 거보다도 최근에 뭐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최근에 한 8월 달 이후에 무너지면서 같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주가가 좀 많이 부러지는 면들이 나온 게 뭐 현 주가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동진 세미캠은 일단은 이제 소재 쪽이니까요. 그래도 장비나 이런 쪽보다는 제 생각에는 업황이 돌거나 이럴 때 빨리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5만 원 정도 내외에서 부러지면서 예, 제가 평소에 지론으로 얘기하는 50% 조정론보다도 조금 더 심각하게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선생님이 사신 4만 원대 가격이 바로 회복되려면 정말 뭐 디램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뭐 삼성이 HBM 쪽 해가지고 엔비디아에 엄청나게 납품하게 됐고 이런 뭐 몇 가지 이슈들이 총합적으로 역할하면서 돼야지 그래야 이제 3만 원대 진입이 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올 것 같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올라올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 정체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IRA 관련해서 배터리만 보조금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해서도 칩스법에 대한 것들도 제동을 걸 확률이 높고 특히 국내 기업, 그러니까 미국 기업 말고 뭐 외자 기업에 대해서는 더 그런 확률이 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동지쌤이 지금 뭐 비중도 사실 크시기 때문에 이걸 뭐 더 비중을 많이 늘리세요 이런 단계도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제 생각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조금 돌게 되면 한 2만 8천 원에서 9천 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림은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라도 나오면은 그냥 예, 그 그 타고 정도쯤 나오고 싶은 나올 때 좀 마음인데 비중 한 반 이하로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제가 하이닉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뭐 실적에 의해서 내년 봄 전에 한번 순간적으로 크게 올라오는 모양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예, 이제 예. 동진도 같이 반등이 나와줘서 지금 현 가격 대비해서 한 20-30% 이상 반등 나와주면 그때를 약간 비중 축소의 기회로 여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네오셈이에요. 네오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앞으로 내오셈이요? 네, 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 5거래일째 계속해서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오셈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네오셈이 뭘 되게 많이 오른 줄 알았더니 예, 콩알 만큼 올랐는데 네. 어쨌든 뭐 플러스긴 플러스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 이 종목은 그다지 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9월에서 10월 달 넘어갈 때 대항봉 한번 거래량과 함께 나오면서 200일선 붙었다가 지금 다시 미끄러져 있고 지금은 뭐 다행히 올라오는 그림이긴 하지만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대금이 붙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반등의 강도는 굉장히 미약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12월 12일 날 4% 올라가는 날 거래량이 실리면서 예,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 아마 다음번에 한 번 더 들어오면 11,000원 정도 내외까지의 상승은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음. 말씀 드리겠고요. HBM이나 아니면 CXL 이런 거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때 흐름이 강해지는 회사니까 뭐 그런 흐름은 주기적으로 이제 가끔 뉴스를 타고 그러니까요. 아마 기관의 움직임이 지난 그 12일 날 있었던 그림이 조만간 다시 한번 관련된 이슈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00원에서 한 1,500원 사이 이 정도까지의 그림을 보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셈 목표가 10,000원에서 1,500원 측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이고요. 넵튠입니다. 우리 김동엽 대표님 게임 좋아하시지 않으시나요? 게임은 좋아하는데 아니 넵튠은 제가 예전에 봤던 걸로는 참 거래 없고 신작 게임 없고 그런 회사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넵튠이 최근에 또 이터널 리턴 정규 시즌 6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시세가 잘 나와주긴 했는데 어제 오늘도 하락세 보이면서 현재 5,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저는 상승룸 더 열려 있을까요? 저는 이 넵튠은 조금 예,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최근에 이제 작품들이 뭐 빅히트를 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 뭐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네. 이 회사는 지금 재무제표 따져 보면 영업이익이라기보다는 뭐 특별이익 같은 걸로 실적은 잘 나오는데 영업이익에 기반돼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신작 게임이 엄청나게 잘 돼서 들어오는 접속자 수나 아니면 뭐 유료 과금에 의한 것들이 아니고 제가 봐서 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유보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본금이 200억대인데 1,800% 정도의 유보율이라고 하면 솔직히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유동 자산이 이를테면 거의 한 4천억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일일이 따져보진 않았지만 뭐 은행 예금이 많을 수도 있고 어디 투자 들어간 그런 자산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제가 봐서 지금 영업이익은 많이 안 나오는데 단기순이익은 분기별로 한 100억대에서 200억대까지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과외수익으로 올린다. 그러니까 회사는 뭐 재무적으로는 별로 깔 게 없지만 근데 장사해서 돈 버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개념이니까 네.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상방이 막혀 있다라는 그림으로 보실 수밖에 없고요. 많이 가도 5,700원대 정도 그림이에요. 이게 쉽게 돌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자산주에 바람이 한번 불면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뭐 유동자산이 좋은데 이런 걸 가지고서도 땡기고 올라가는 데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천 한 600원대 이상이면 뭐 거래량이 특별히 붙지 않는 상승이면 그 정도에서 처분하시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넵튠 5,7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카카오 네, 카카오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55,800원에 한 2,000주, 2,300주지. 알겠습니다. 저희 김동엽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다 궁금하신 점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만 원에 사신 게 올 초에 사신 거예요? 55,800원. 아니면은 뭐 2, 3년 전에 사신 거예요? 55,800원 작년 가을에. 작년 가을에요? 네. 올 초에 한번 6만 원 넘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더 높게 보셨었나 봐요, 목표가를. 예, 예. 그리고 7만 원, 8만 원. 그래서 네. 뭐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그 전부터 산 게. 내가 12, 3만 원 할 때부터 그걸 못 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예. 채우고 있다가 나중에 기아 걸 팔아가지고 기아 거 99,000 얼마 할 적에 팔아가지고 또 그리 합쳤지요. 예. 네. 하여튼 뭐 고생 엄청 하셨습니다. 예. 예, 카카오가 사실 최근까지도 뭐 그 창업자가 구속되기까지 할 정도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 뭐 주가가 한 3년 전에 17만 원대에서 한 5분의 1 이상으로 지금 가격이 부러졌다가 예. 최근에 이제 조금 기사회생해 갖고 올라오는 그림인데 예. 저는 뭐 그 5만 원대 초반까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단가를 엄청나게 낮춰 놓으신 거죠. 사실 지금 뭐 카카오를 뭐 3만 원대, 4만 원 초반 이렇게까지 사놓고 계신 분들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10만 원대부터 그냥 예. 장기적으로 물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라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장기적으로 왔던 그게, 거고 어쨌든 지금 13만 원 봐서는 물린 거지. 네, 카카오는 뭐 네이버의 길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예. 최근에 정치 관련된 이벤트 때 엮여가지고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약간 역효과를 내면서 어제 오늘 좀 흐름이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번 정권에서 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좀 예, 해석이 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아주 지엽적인 이슈라고 보고요. 어쨌든 카카오가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나 페이 통해 가지고 조금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제 생각엔 이번 흐름 조금 주춤된 다음에 5만 원 정도까지의 흐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 뭐 연초에 6만 원으로 단숨에 가지는 않겠지만 마디 가격 5만 원 정도까지 흐름은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거의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단가에 많이 근접하니까요. 지금 비중 상당히 높으시죠? 예. 저 2,300주면 몇 프로라니. 나 그것도 몰라요. 예? 2,300주. 아니 뭐 주수는 제가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 뭐 몇 주 갖고 계신지는 20% 정도 되시는 중요한 게 거예요. 아니지만 20% 정도시라고요? 예. 그러시구나. 예, 그 정도 비중으로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내년 아니. 봄쯤이나 됐으면은 가격대는 올 것 같으니까요. 예. 예, 가지고 좀 잘 갖고 계세요. 올해 또 예.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다 3년이고 5년이고 또 기다리려네. 예, 아주. 그래서 예, 예. 혹시 물어보면 후회 선생님들아.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은행이고요. 14,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최근에 은행주들 정치적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기업은행 역시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14,300원대에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현재 매수가와는 그렇게 거리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기다려보면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뭐 은행주라는 게 지금 기업은행 자리에서 사가지고 뭐 수익을 얻겠다고 생각하고 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예, 배당을 위해서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저평가돼 있지만 은행주들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뭐 정권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도 있지만 밸류업이 되면 그러니까 은행의 가치가 그거예요. 다른 뭐 KB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 뭐 기업은행은 사실은 약간 정책적인 은행, 약간 국책은행 비슷한 느낌이 살짝 있기 때문에
탄력도가 다른 하나나 KB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굳이 은행을 사시는데 기업은행을 사셔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어떤 변동성의 메리트는 상당히 약한 은행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은행주들이 공통적으로 돈은 많이 벌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 후하고, 또 이번에 추진하려다가 지금 잠깐 좀 자초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뭐 누가 사실은 집권을 하게 돼도 뭐 시장을 좀 살린다, 뭐 밸류업을 한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로 해서 여력이 가능한 기업들이나 은행들 같은 것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뭐 현 가격대 정도는 지금 사진 가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뭐 연말 넘기셔가지고 배당 받으시면 배당 받은 만큼 떨어져도 금방 회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까지 넘겨가시는 투자 가능하실 걸로 보고요. 뭐 한 15,000원 정도 이상의 흐름이 나오면 배당 받고 파시는 정도의 흐름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은행주라는 게 지금 물론 멀티플이 굉장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주를 뭐 제조업 기업들하고 같이 나란히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PER 단위로 계산해 보면 뭐 4배, 5배짜리들이 많기 때문에 멀티플 많이 주자 이렇게 하면 뭐 2배, 3배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행주한테 그렇게 줘야 돼라는 생각들을 아직까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가들이 시원하게 안 가는 것뿐이죠. 네. 다만 미국처럼 뭐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배당도 많이 주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조성이 되게 되면 기업은행조차도 아마 가격대는 지금보다는 좀 멀리 좀 달아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연말 연초 흐름만 보면은 연말 넘기셔가지고 배당 받으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업은행 15,000원 정도의 배당을 받으시고 정리해보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어제 또 저희 유망주로 추천해주신 에이럭스, 제가 지금도 확인해보니까 빨간 반짝불을 계속 빛내주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12시 반이죠, 저희? 기다리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김동엽 대표님께서 증시 전반에 걸쳐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 하나, 그리고 지금까지 종목 상담했던 종목들 중에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은 종목 하나, 이렇게 2개 종목 조금 있다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63,700원대에 매수를 하셨대요. 코스모 신소재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는데 오늘 IRA 이슈까지 터지면서 현재 4%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인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상담으로. 코스모 신소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회사가 지금 내홍을 겪고, 코스모신 소재도 뭐 한때는 그런 배터리 소재 쪽으로 해서 굉장히 추앙을 받았던 회사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단가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63,700원에 뭐 매수하셨대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사신 거라 뭐 바닥권을 향했다라고 생각하고 사신 건데도 지금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비싸게 사신다고 해도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는 심정으로 이 정도면 됐어라고 죽지만, 그거 밑에 지하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고, 그런 어떤 폼새가 보이거나 이러면은 고민이라는 걸 많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신 가격 대비해서 뭐 5%든 7%든 각자 어떤 그 취향에 맞춰 가지고 손절할 수 있는 라인을 정하셔 가지고 대응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무자격이죠, 무자격.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과연 그런 경로를 뛸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보증을 해 주겠어요.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더 많죠. 제가 한마디 이쪽 길로 갑니다라고 얘기한 건 수많은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중에 그 하나를 제시한 것뿐인데, 그게 어쩌다가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확률로 보면 틀릴 확률이 더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코스모 신소재를 6만 원대 중반 정도에 사셔 갖고 최소한 6만 원 깨지면 나는 이번에 잘못 들어간 거야, 이런 판단을 하고서 대응을 하신다. 이렇게 앞으로의, 사실 오늘 한 종목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떤 기회에서조차도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난주나 오늘이나 똑같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방송에 계속 남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행히 샀는데 올라가면 팔어. 갖고 있는데 내려가면 안 팔어. 10% 빠져도 안 팔어. 20% 빠져도 안 팔어. 30%좀 빠지니까 이제 좀 땀이 나. 40%좀 빠지니까 이제 전화해서 물어볼까? 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사실 무슨 투자에 어떤 그 발전과 향상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제 생각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 확률상으로 많이 뭐 경험도 해보셨겠지만 진짜 좀 공부라는 걸 통해서 이제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에 과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게 명약 관화잖아요. 지금 뭐 사실 불투명한 것조차도 없이 안 좋은 상황으로 많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 전략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물어보시는 분도 답답하지만 얘기하는 저도 답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를 뭐라고 얘기해야지 정답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이게 답이 없는 그림을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기발한 답은 그거죠. 다들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할 건데 딱 하나 천하의 영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바닥이니까 이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이제 물 사서 사세요. 이렇게 해서 그 방향이 맞으면 이제 천하의 영웅이 되는 거고 네. 이거 안 좋으니까 이제 조금 반등 줘도 반등 주면 조금씩 나오세요. 비중 줄이시고 이렇게 대부분은 얘기할 텐데 뭐 그런 흐름이라도 사실 지금 사신 가격 대비해서 내려온 것들 감안해 보면 절대 안 파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넘겨짚어서 얘기 드리지만 뭐라고 얘기해도 행동은 안 하실 거면서 괜히 물어보시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LK 삼양이라고 해요. 매수가가 3,090원인데 최근에 또 드론주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LK 삼양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실까요? 뭐 이게 비교적 신규 종목이라서 뭐 아주 생신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쪽 어딘가 있다가 최근에 하여튼 이게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좀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인가 아니면은 그 렌즈 관련주인가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 네. 잠깐만 한번 보고요. 이게 좀 의료 정밀로 엮여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위성과 관련된 렌즈 관련주로 알고 있거든요. 카메라 교환 렌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우주 발사체에 들어가는 무슨 그 렌즈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스페이스X에 뭐 내년 그 차세대 발사체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 때문에 최근에 좀 각광을 받았던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스페이스X는 최근에 뭐 사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메커니즘인데 그 스페이스X의 가치가 높아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가치가 동시에 올라간다 만다. 올라간다. 왜 올라가야 되는데라는 솔직히 의문이 저는 붙습니다. 아니 스페이스X가 걔네 가치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렌즈 공급하는 회사의 가치가 덩달아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물론 이제 가능한 거는 그런 발사체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개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차용되는 렌즈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동사에도 뭐 그런 기운이 붙겠지라는 거고 뭐 아무래도 이제 저궤도 인공위성이라든가 요런 쪽에도 뭐 렌즈 같은 게 많이 쓰일 테니까 네. 그런 쪽을 해석하면 뭐 전혀 불가능한 이슈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스페이스X 움직일 때 이제 같이 따라 움직이는 그리고 소재거리가 되고 또 가뜩이나 이제 발사에 어떤 임박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또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번 발사하고 나서 지금 요 중간이에요. 다음 발사까지 텀이 좀 있는 시간이라서 아마 뭐 최근에 스페이스X의 가치가 올랐다 이거 갖고 뜨문뜨문 올라가긴 해도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 돌입을 했고
새로운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뭐 바로 불같이 올라가겠습니다만 관련되는 종목의 뉴스가 안 나오면 또 주춤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그래프 보시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약 한 12, 3거래일 정도의 텀을 두고 강한 양봉이 붙는 패턴이 있으니까요. 네. 제 생각에는 이번 주 후반 정도에 한번 붙을 것 같은 그림이 나오니까 기다리시면 아마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치고요. 13,4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위치 뭐 현금 배당 기대감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장중에 15,000원 선까지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수익 실현 언제쯤 해보면 좋을까요? 응? 위치요? 네. 13,400원에 매수하셨대요. 아니 아까는 명단에 없었는데 이거. 저- 언제 갑자기 저희 들어갔지? 상담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종목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뭐 폭은 엄청나진 않은데 뭐 이번에 반등의 끝을 먼저 좀 찍고 나서 완만하게 좀 내리고 있는 그림이라서 위치 맞죠? 네. 예. 사신 가격이 얼마시라고요? 13,400원이요. 뭐 이게 신규주라서 뭐 종목의 변동성은 아직까지 좀 안정화됐다고 보기 힘들어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위치 정도면 이게 공모가가 지난번에 출발한 첫날에 23,000원 갔던 거 보니까 한 10,000원대 중반 정도 어디쯤인가 되실 것 같은데 요새 공모가 잘 유지하는 종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저는 조금 흘러내릴 것 같은 모양이거든요. 10,000원대 정도 내외까지 흘러내리는 거 각오하고 조금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치 10,000원대까지 흘러내려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 비중 축소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CJ ENM이고요. 매수가가 63,000원이에요. CJ ENM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은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음.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CJENM 언제쯤 상승세 탈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바빠요. 잠시 예. 기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부기 대표님이 지금 바쁘십니다. 예. 네. 상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 어제보단 지금 계신 분들이 한 2배 정도 되시네. 그런가요? 예, 어제는 약간 좀 멘붕이 왔었는데 네. 예, 오늘은 조금 그래도 있으시니까 빨리 좋아요 눌러요 이제. 예. 좋습니다. 예, 또 빨리 입소문이 눌러주시고요. 탄 것 같아요, 대표님. 어제 에이럭스 공개해 주신 여기 거요. 이쪽이 빨라요 입소문이. 어디서 뭐 하나 불렀더니 그냥 쫙 올라갔다 이러면은 어서 그렇게 들으셔가지고 또 금방 들어오시죠. 예. 아까 댓글창에도 에이럭스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았는데 오늘 유망주 빨리빨리 듣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 1,400개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1,400개 지금 같습니다. 몇 개예요 지금? 네, 지금 피디님 몇 개인가요? 네, 1,340. 1,340개. 빨리 60개 올라오네.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 네. 자, 곧 오겠네요. 예. 자, CJ ENM은 글쎄 CJ 쪽이 사실 지금 원래 뭐 그룹 자체가 K컬처를 만드는 선도 기업이라는 선도 그룹이라는 뭐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었고 최근에 뭐 마마라고 하는 시상식도 근사하게 있었잖아요. 그런 엄청 거 보면 뜨거웠죠. 굉장히 기획력과 뭐 동원력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기대값을 갖고 있고 뭐 CJENM 포함해서 엔터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내년도 기대감도 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바닥권은 이제 탈피를 한 상황이에요. 조심스럽게 11월 초중순에 5만 원 초반대 흐름에서는 약 10% 이상 지금 주가가 개선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은 중국 쪽에 이 컨텐츠 진출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좀 정치적 이슈가 있지만 뭐 무비자래 무비자죠. 예, 무비자 네. 관련된 이슈가
상호 호혜적으로 좀 풀린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쪽으로의 또 중국이 최근에 부양책을 계속 내년도에도 세게 내놓는다고 하니까 음. 그런 뭐 소비재라든가 콘텐츠의 어떤 소비력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난다고 봤을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는 조금 아쉽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7만 원 초반 정도까지는 회복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좀 견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JENM 또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컨텐츠 속도 수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네. 상담 전화 상담으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삼성 SDI인데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말씀하신 것 삼성 같은데. SDI. SDI. 삼성 SDI요. 예,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5만 원인데요. 30%. 아, 네, 35만 원에 30%요. 예. 제가 김동엽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더 자세하신 점 예. 궁금하신 점 여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예.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35만 원대 사셨는데 10만 원이 뚝 떨어져 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마음이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네. 아이고, 그래도 목소리 자체는 또 밝으시네요. 예. 지금 사실 오늘 조금 추가 하락해 가지고 어제보다 한 10,000원 이상 더 빠지니까 조금 이제 손실률이 조금 더 커지긴 하셨는데요. 아까 이전에 좀 제 얘기들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뭐 2차 전지류나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래요. 예, 예. 오늘 관련해서 미국에서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예,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그런 얘기 또 나오면 그 다음 날 또 반박적인 내용들에 관련된 기사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설마 뭐 법을 바꾸고 뭐 지금 일부 지금 이제 공화당 쪽의 의원들이 잔뜩 포진돼 있는 지역에 공장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뭐 무조건 보조금을 안 주고 뭐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반박성의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뭐 많이 날 때 욱하셔가지고 파시거나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예,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예.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이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어떤 시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바로 35를 찍거나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내년 시간만 많이 걸리면은 그냥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긴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전보다 안 팔린다 이런 거지 그냥 전기차가 아예 안 팔립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전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듭니다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하는 것뿐이지 늘어나는 절대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최근에 결과 그 설문조사 보면은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다음번에도 전기차 사겠냐고 물어보면 92%가 그러겠다 그래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음. 전기차 한번 타보면 저도 주변에 분들한테 물어보면 전기차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내연기관차로 오기 힘들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겨울에 아주 저는요, 네. 그게 그 주식이 50만 원 갔다가 그래 자꾸 빠지니까 네. 더 자꾸 빠지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 돼 갖고야. 사실 빠지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여기서 추가 하락 부분은 오히려 크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예전에 뭐 재작년, 작년에도 80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 어이없이 가격대가 좀 많이 부러졌는데 오히려 위쪽을 보면 많이 열려 있다. 좀 아래쪽으로 봐야 아래쪽이 많습니까? 위쪽이 많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다는 관점으로 오히려 좀 역으로 역발상 해석을 해주시면 조금 기다린 이후에 좋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네. 상담까지 삼성 SDI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이 밀려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예, 상담은 그러면은 네,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예스냐 노냐 이렇게만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조금 너무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네. 기다리셨는데 가능한 한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의 상담을 도와드리기 그럴까요? 위해서 네. 다음 종목은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네. AES텍입니다. 45,227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AES텍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1년 새 주가가 AES텍이요? 네,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런 말이 있던데 주가 최근 부진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 넘게 빠지면서 18,000원 선에서 움직이는 중이거든요. 진짜 정말 절반 이상의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태인데 상승룸 열려 있을까요? 아니요. 간단하게 하려면요. 네, 그래도 예. 어떻게 대응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청자분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한데 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45,227원이요. 일단은 저는 이게 뭐 물론 개별적으로는 뭐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방향도 열려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화학 업종이잖아요. 자외선 차단 원료를 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는 신약 쪽도 하고 뭐 분야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실적이 좀 꾸준한지 좀 볼게요. 네. 실적도 아주 나쁘진 않은데 지금 4만 원대 정도가 뭐 4만 원대면 이제 시가총액으로 한 2,500억 정도 내외에서 사신 건데 그 정도 단가가 좀 높았을 뿐이지 지금 단가면 현재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분기 순위 감안해 보면 그렇게 비싸진 않은 기업이에요. 뭐 추가적으로 이게 저는 이게 석유화학 쪽이라 좀 걱정이 될까 싶었는데 그런 분야는 아니고 뭐 신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연관돼 있는 원재료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회사니까 현재 위치 정도는 그냥 뭐 영어 단어 굳이 표현하면 스테이블한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더 급락은 없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실적은 얘네들 컨센서스에 따르면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니까 그거 믿고 계시면은 뭐 2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AS텍 더 이상의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목표가 2만 원 중반 정도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GS건설입니다. 19,1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해요. GS건설 최근에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장 초반에 시세가 나와줬는데 다시 지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1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음. 매수가는 그렇게 거리가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는데 GS건설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사실 1조 원 이상이 되는 기업은 결국은 메이저 수급의 싸움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느냐 아니냐. 1조 미만 기업의 소형주들은 뭐 개인들이 치고받고 하죠. 근데 1조 원이 넘으면 개인들이 치고받을 만한 이제 레벨의 덩치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메이저 수급이 중요한데 지금 기관이 한 3주째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이렇게 목적타를 가지고 꾸준하게 팔면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게 잘 버티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뭐 이게 사실은 좋은 뉴스 퍼뜨리면서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지 계속 저가 매수가 받쳐지면서 덜 빠지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관리한다는 실적이 좋아집니다 이래 갖고 뭐 기사는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냥 제가 상식선에서 보면은 지금 건설주가 특별히 그렇게 좋을까? 실적 면에서 좀 그런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기사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금리가 계속 낮아지게 될 경우에 뭐 바이오와 함께 건설주를 가장 수혜주로 보는 맥락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기관이 저렇게 열흘 연속 팔지는 않겠죠. 저는 뭐 어쨌든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중요한 건 물량이거든요. 물량을 때리느냐 사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조금 흘러내릴 가능성이 아직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짧은 반등 시에 조금 물량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S건설 짧은 반등이 나올 시에 비중 축소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었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쏘카입니다. 17,85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쏘카 이제 중고차 판매 재개한다. 내년부터 본격 실적이 개선 예상된다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는데 네. 어제 장중에 18,000원까지 터치를 해줬었거든요. 네. 수익 실현은 언제쯤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지금 당장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당장, 저는 진짜 몇 번이나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지금
몇 시죠? 1시 다 됐잖아요. 네. 4시간 정도 했는데 거래가 500주인 종목을 왜 매매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종목은 매매 대상으로 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나중에 파시고자 할 때 물론 뭐 값이 올라가면 또 거래가 붙긴 하겠지만 이렇게 전략적으로 거래가 없는 종목은 내가 뭐 5주, 10주 사놓고 어떡할까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정말 유동성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오늘이 좀 심하긴 한 건데 평소에도 보면 뭐 안 되면 2,000주, 많이 되면 3,000주 종목으로 이렇게 매매 어떤 관점에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많은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마땅치 않은 종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적만 보면 올해까지 적자 많이 보다가 내년도에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하지만 내년도 예상으로 20억 정도의 순이익을 본다고 했을 때 현재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은 과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 주가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반등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쏘카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현실적인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넷마블입니다. 매수가 10만 원이시라고 해요. 게임주 최근에 들썩거리고 있는데 넷마블도 시세 잘 나와주다가 어제부터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현재 5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가가 크셔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넷마블. 이거 매수가 회복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건 뭐 초대박 게임이 하나쯤 나와서 동접자가 뭐 2, 300만 이런 정도로 붙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게임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뭐 특별히 요새 위메이드나 컴투스 같이 코인을 끼고서 가는 종목들도 아니기 때문에 네. 와 이게 10만 원 뭐 평단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이전에 가격이 좀 비쌀 때 사셨던 그림이고 최하 뭐 3만 원대까지 부러졌다 지금 5만 원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그림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데요. 다시 10만 원을 도달을 하려면 정말 초대박작이 나와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제가 뭐 넷마블 관련해서는 사실 예전에 그냥 심심풀이로 넷마블이 아마 그거 있을 거예요. 저기 뭐야 약간 그 사행성 게임 비슷한 거?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포커 치고 예 고스톱 치고 이런 게임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루 예전 기억이라서 틀리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좀 기억이 나서요. 물론 그것도 그거 열받으면 돈 내 가지고 저기 그런 뭐 일종의 가상 뭐 이런 금액을 사 가지고 또 뭐 배팅하고 이런 것들 열심히 하시긴 하시는데 네. 하여튼 그걸로 봤을 때는 조금 아직까지는 회사가 정상 수익권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안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른 게임주 있잖아요. 조금 그런 쪽으로 약간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좀 그러네요. 예. 차라리 크래프톤이나 뭐 넥슨 게임즈나 컴투스 뭐 요런 쪽이나 아니 차라리 네오이즈 요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넷마블 현재로서 크래프톤이나 넥슨 게임즈 또 컴투스 홀딩스 같은 부류의 종목으로 종목 교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에코프로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아이고 네, 예. 에코프로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잠시만요. 기억이 잠시. 네. 적어놨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매수가 85,480원이고요. 네. 비중 27%입니다. 네, 에코프로 매수가 85,480원에 비중 27%라고 하세요. 에코프로 현재 지금 하락폭이 커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김동엽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비중이 되게 날카로우신데 27%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신가요? 25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88,000원에 처음 매수해서요. 네. 조금씩 이제 예.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늘어났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예. 근데 이게 뭐 사실 이게 분할을 하기 전 기준이면 뭐 되게 비싼 가격이지만 이제 분할 가격 기준으로 보면 네. 이게 8만 원대라고 하시는 것도 사실
뭐 예전에 분할되기 전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높은 가격이잖아요. 네네. 근데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최근에 2차 전지라든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캐즘이 좀 길어지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서 관련되는 뭐 소재단이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동사가 네. 충분히 지금 기간과 폭 조정이 있었다고 전 판단이 드는데도 아직까지 고개를 좀 시원하게 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네. 아까도 뭐 유사 종목에 대해서 비슷한 논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당장은 오늘의 뭐 5%좀 하락은 사실 배터리나 2차 전지 종목이면 공이 갖고 있는 정도 하락이에요. 뭐 네네. 얘가 특별히 못 나서 더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그 IRA 폐지 이슈에 대해서 다 비슷하게 지금 반응이 나오는 정도의 하락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빠지기 전이었으면 7만 원이라도 됐으니까 그렇게 아주 먼 건 아니야. 뭐 한 번만 세게 올라가면 돼. 이제 이런 상황이 될 법했는데, 그 제가 지금 스케줄을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에코프로가 저기 거래소로 가지 않나요? 안 가나요? 서- 지금 거래소로 간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거래소로 이전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셔요? 예. 네. 죄송합니다. 서로 모르는 얘기 해가지고. 예, 저는 조만간 에코프로인지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BM인지가 BM. 네. 이동한다고 들었는데, BM이요? 네,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 예정하고. 에코프로는 안 가고요. 네, 에코프로는 음, 지금 딱히 이야기가 없고 에코프로 BM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뭐 코스닥에서 위상 때문에라도 이제 쉽게 못 가지만, BM 자체가 저렇게 떠나버린 결국 에코프로도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해보는데, 고를 때 한번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적어도 이게 네. 이제 뱀의 뭐 머리보다는 용의 꼴이다 이렇게 가려고 코스피로 옮기는 경우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그런 결정을 한 만큼 에코프로도 그런 좀 전향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코스닥을 버리고 가는 게 물론 코스닥 자체에는 안 좋은 거지만, 어쨌든 뭐 기업이 새로운 평가를 위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런 그림은 이제 미래에 어떤 확정되지 않은 얘기를 제가 끄집어낸 거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버블라인 밑에서 지금 한참 헤매고 있지만, 회사가 정상적인 범위로 돌아서고 시장의 업황이 좀 정상적이 된다고 하면 이 녀석은 지금 기준으로는 9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지금 선생님 사신 단가 정도가 딱 네. 기다리실 만한 목표 수치인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뭐 하락이 괴롭고 하지만 당장 어떤 식으로든 뭐 사용할 돈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네. 내년 한 1월 달 지금 그때 시점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IRA에 대해서 어떤 이제 행정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뭐 법을 고친다든가 하게 될 거냐의 관점인데, 저는 제 생각에 지금 시점에 또 오늘 그런 안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세게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은 1월 하순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수가 이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 9만 원 정도 내외면 매수가보다 약간 위겠지만 뭐 큰 기다리심에 비해서 위로는 아닌데, 네. 적어도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 이런 그런 좀 뭐라고 할까 뭐 평안 이런 것들은 좀 있으실 수. 그러니까 지금 손해 안 보고 나오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지금은 네네. 네 그런 정도로만 한번 나오실 기회를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쇼박스예요. 네. 4,3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빨간불 켜주면서 4,290원 선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수익 실현은 10원만 더 오르면 팔아야 되나요? 네. 언제쯤 수익 실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은 딴 거 없어요. 오징어 게임 2예요. 26일 날 개봉이 되는데, 원래 오징어 게임 1을 만든 제작사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게 오징어 게임주로 분류가 돼서 한번 세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네. 솔직히 말씀드려도 투자 금액은 되게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레버리지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기대하는 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시사회라든가 일부 예고편의 뭐 등장이라든가 아마 오늘인가 오징어 게임 2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 또 오픈이 돼요. 오, 그런가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넷플릭스 자체도 그렇고 넷플릭스가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올해 그 방영된 드라마 중에 예고편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오징어 게임 2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공을 들이고 금액도 많이 투자해서 만들었고 잘 아시겠지만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내년 1월 5일 날 있는 골든글로브 그 우수 작품상 노미네이트까지 됐잖아요. 네. 아직 공개도 안 됐는데 근데 그런 정도의 좀 기대값을 안고 있어서 저는 다음 주 정도 그 아주 임박하는 시점에서 뭐 아주 정확한 종목은 아니더라도 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나 뭐 이런 류와 함께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4천 한 7,8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그림 나오면 이거에 대한 후광 효과를 뭐 장기적으로 보실 건 아니고 원래 또 입소문 엄청난 게 또 오픈하면 별론데 또 이런 평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뭐 보통 2부 그러니까 두 번째가 첫 번째를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연작에 나오는 것도 되게 좀 특이한데 글쎄요. 우리 김동현 파트너 오징어 게임 1 보셨을까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대작 게임과 천만 영화는 절대 안 보는 이상한 성질을 갖고 아직 안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냥 뜨문뜨문 지나가다가 봤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만약에 1처럼 흥행을 뜨겁게 한다면 네. 그렇다면 컨텐츠 쪽이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 신규 진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그 아직 열어서 본 분들의 대중적인 평가가 어떨 거냐에 대해서인데 근데 지금 제 주변에 네. 아름아름 어떻게든 조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 평가는 좋아요. 꽤 재밌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봤는지 난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공개가 돼서 어떻게 봤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밌다는 평가가 의외로 많아서 음. 재밌어? 근데 난 안 볼 건데. 근데 이 생각을 합니다만 네. 재밌다고 하면 일단 한 번은 터지죠. 그렇다면 개봉 전까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러니까 전략으로 26일 날 개봉하니까 10일 12월 26일 남았네요. 날 네. 아직 지금 이제 한 9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늘이 17일이니까 네. 뭐 주말 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5, 6일 정도 매매 거리를 남았으니까요. 아마 제 생각엔 바짝 한 번 오를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나온다. 왜냐하면 오징어 2만큼 지금 전 세계가 기다리는 컨텐츠가 없으니까요. 제가 생각엔 이 연말에 이게 원래 연말에는 신작이 개봉도 안 하는 게 불문율인데도 이 성탄 시즌 맞아가지고서 마치 옛날에 그 나홀로 집에 시리즈 마냥 옛날 크리스마스 때 보면 나홀로 집에만 주구장창 봤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징어 게임 2로 유도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 근데 네. 너무 좀 많이 죽고 죽이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가족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른들이 볼 만한 뭐 동화 같은 내용 이런 식으로 좀 포장을 하거나 평가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은 뛸 것이야 이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그 흥행에 이거 진짜 1편을 뭐 능가했어 이런 이제 심사평이나 관전평이 나오면 가능하겠지만 웬만해서는 그러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컨텐츠 관련주들 오징어 게임 2 개봉을 앞두고 시세 나와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14만 4천 원대에 매수하셨대요. 소부장 쪽 최근에 흐름 좋았고 오늘도 이오 테크닉스 시세 나와주고 있거든요. 4% 가까운 상승세 연출하면서 현재 13만 5천 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오 테크닉스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제가 이게 자꾸 말도 안 되는데 머리 기억력도 자꾸 줄어드는데 자꾸 옛날 기억을 떠올려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네. 한계가 옵니다. 이게 김이 막 머리에서 나고 있는데 이거 원래 이오 테크닉스가 그 최근에 무슨 그 굉장히 유명한 투자사에서 지분 늘려가지고 네. 투자 들어온 그 회사 맞죠?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오. 그 회사가 한번 투자 들어오면 한 10배 오를 때까지 안 파는 그런 기이한 투자법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과거에 몇 개 성공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오테크닉스가 물론 그런 정도의 뭐 레버리지를 보고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어쨌든 지분율을 늘리는 회사라고 제가 기억이 퍼뜩 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림에서 물론 뭐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회사가 글로벌 어떤 투자사로부터 비중 관리를 더 높게 받았다. 이건 조금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 다 힘들어도 상대적으로 얘가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최근에 들거든요. 근데 해당 내용은 사실 우리가 뭐 이게 아무리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 우리가 솔직히 이오테크닉스가 뭘 하며 어떤 걸 할 거며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바 잘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오테크닉스의 주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그냥 평가를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돈 냄새를 맡은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보면은 예, 상승이 잘 만들어지면 뭐 얘네들이 17만 원까지 보고 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제 생각에 아마 수십만 원 보고 샀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16, 17 정도까지 나오는 그림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라고 해요. 21,9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하이트 진로 소주 수출 확대 기대감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도 2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쯤 수익 실현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지난 여름에 예, 하이트 진로 좀 말씀드렸다가 별로 재미 못 봤어요. 그런가요? 왜냐면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뭐 더운데 지난 여름 사실 또 엄청 더웠으니까 맥주 엄청 더웠죠. 팔렸는데 네. 돈을 별로 못 벌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하이트 진로가 한번 올라갔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로제 아파트 때문에 올라갔죠. 그 소맥을 한번 말아주면서 하이트 진로의 어떤 브랜드가 좀 노출이 됐거나 뭐 그러면서 좀 오히려 굉장히 글로벌한 소맥이 방향 열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해외에서도. 거에서 아무래도 이게 하이트 진로가 이름 자체가 그렇지만 이게 맥주와 소주가 합쳐진 브랜드잖아요. 어차피 두 주류를 섞어 먹는 게 지금 뭐 글로벌리한 유행을 타고 있는 관점이라서 그렇게 보면 지금 관점은 오히려 사신 가격에서 너무 뛴다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사실 약주 드시거나 이런 거에 뭐 계절성은 사실 없지만 맥주 중심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 비수기 차원이죠.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래서 조금 긴 호흡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번 깨쳐서 나오면 한 24,000원 정도까지 흐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다만 이제 최근에 뭐 분기별로 영업 실적 분명히 4분기 때 굉장히 개선이 됐을 거예요. 로제가 일으킨 이 풍파가 나름대로 하이트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오는 건 이제 내년 봄쯤 나올 테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예, 마켓시어의 신장이라든가 뭐 성과들이 나왔을 걸로 기대를 하면서 2만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흐름 요 정도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목표가 24,000원 라인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재룡 전기예요. 네. 64,1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전력 설비 쪽도 최근에 시세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재룡 전기도 7거래 연속 올라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매수가는 조금 거리가 있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네.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들어간 시점에 대해서 사실 뭐 누가 이게 정답이야는 아닌데 이 회사가 사실 10,000원에서 10만 원을 갔던 회사란 말이에요. 네. 실적과 함께 주가도 정말 남부럽지 않게 올랐던 이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부러지면 제가 반쯤까지는 부러질 수 있다. 5만 원 뭐 언저리에서 사셔도 지금 들까 말까인데 조금 높은 위치에서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6만 원대니까 지금 이게 심지어 최근에 뭐 이런 정치 이벤트와 함께 3만 원 초반까지도 좀 밀렸다가 그나마 좀 회복이 된 게 4만 원 중반대. 다만 실적에 있어서는 앞으로 1, 2년 동안 꾸준한 실적을 계속 낼 거라고 봅니다. 실적은 근데 이게 실적이 내년도가 이 컨센서스를 보면 피크지만
올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내후년엔 줄어듭니다. 이렇게 보면 주가는 이미 지난번에 쳤던 10만 원이 아마 제 생각에 이 회사한테는 거의 역사적인 고가일 것 같거든요. 그 넘어선다라는 건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가 뭐 캐파를 엄청 늘리고 실적이 앞으로 2, 3년 계속 좋아진다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내년도 이 실적이 거의 고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실적 고점이면 고점인 순간에 주가가 고점이 아니에요.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을 먼저 선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미 저는 뭐 역사적인 고점은 쳤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설거지 장세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내려온 거에 한 반 정도 오른다고 보면은 10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거기에 합쳐서 3만 원 정도 받는 가능성 염두에 두면 최대 7만 원까지 정말 이제 실적이 내년도 한 1, 2분기 정도에 올해보다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10만 원까지 반응은 아니더라도 한 7만 원 정도까지 반응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7만 정도까지 반등이 기대된다. 그때 좀 수익 실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 상담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네. 오리온이요? 네, 제가 또 초코파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오리온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상승세 언제쯤 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주 근데 좋은데 요새. 그런가요? 예. 뭐 어제 오늘이 빠져서 그렇지. 네. 요새 그래도 흐름은 윗방향을 계속 타고 있는 그림이었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는 게 200일선 저 빨간 굵은 선 위로 해서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예. 뭐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하락세도 그렇고 걱정들을 많이 일으킬 만큼 지금 우상향의 그래프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 거 대입해 보면 꾸준한 중국 소비라든가 뭐 한때는 러시아에서 폭풍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 저런 과자류에 대한 뭐 기대값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오늘도 장중 하락이 있었지만 10만 원을 또 하회했다가 잠깐 올라서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10만 원 내외 지지만 된다고 하면 11만 이게 사실 뭐 이 과자의 그런 이 오리온이라고 하는 이 성격의 종목이 뭐 엄청나게 맨날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죠. 근데 다만 이 회사가 그 지분을 나눠서 뭐 리가케민가랑 이렇게 그 교환하는 개념으로 투자가 들어간 것들이 있으니까 네. 리가케미 요새 조금 아주 최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예 그래도 얘도 그 서로 오리온하고 뭐 지분 관계 이런 거 맞바꾸고 나서 상당히 좋아진 종목이거든요. 그거에 이제 여파를 오리온도 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온이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리가캠 좀 인수 비슷하게 한다 그랬을 때 엄청 욕 먹었었는데 저 미래가 불투명해서 왜 사냐 뭐 이래가지고 요새는 리가캠이 엄청 주가가 좋다 보니까 네. 잘 샀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리온도 주가도 그런 면을 조금 타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뭐 리가캠이 크게 부러지지 않는 한 오리온도 10만 원 정도 유지하면서 위쪽으로 계속 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온 10만 원 정도 예상해 보면서 우상향 그래프 예상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이고요. 삼부토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또 들썩거렸는데 삼부토건 현재 또 빨간불 켜주고 있거든요. 목표 네. 주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이거는 목표 주가가 없고요. 저는 이런 종목은 빨리 좀 시장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거 혼란만 드리고 이런 종목 갖고 순간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뭐 세게 오르니까 이 종목 좋아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럴 종목이 아닌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정말 이런 종목은 감히 좀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으로다가 사실 등재가 되거나 매매 이런 쪽으로 좀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종목을 투자의 관점이냐 아니라 이건 그냥 투기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작으니까 뭐 숫자가 1,000원도 안 되니까 이제 뭐 핸들링이 쉬워 보여가지고
재건주 이런 거 이슈가 나오면은 뭐 선두권으로 변동성이 나오는데 진짜 얘네들이 가서 뭘 할 거냐? 그래가지고 회사가 진짜 궁극적으로 좋아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별로 진짜로 전 어떤 희망도 없는 종목이라고 감히 전 생각을 해서 이런 종목은 진짜 우리 이런 뭐 레귤러한 이런 시간에 사실 어떤 종목으로다가 거명되는 것조차도 저는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론 개별적으로 취향이 있으시면 매매하는 거 맞는데 이거를 다른 누군가한테 의견을 구하고 이럴 종목은 전혀 아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냥 뭐 제가 보기에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정치 테마주로 가끔 엮이기도 하고 뭐 온통 테마주의 이 온상으로만 묶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어떤 말들을 좀 별로 안 섞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보유자분들은 현재로서 뭐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홀딩을 해보는 게 근데 좋을까요? 이게 매도했다가 오르면은 너 때문에 팔았어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실 종목이긴 한데 네. 어쨌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회사가 정상화가 돼가지고 다시 건실한 그야말로 좋은 뭐 건설사로 털바꿈할 가능성은 저는 좀 희박하다고 보는 관점이라서 정말 다행히도 뭐 캘린더 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뭐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1월 그 트럼프의 취임과 동시에 휴전 이슈가 있는지 그러면 이게 또 제 아무런 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쨌든 저의 그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갖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건 아직은 분명하니까 그런 뭐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팩트에 어쨌든 의존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사실 제가 봐서 뭐 최근에 많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진짜 우크라이나 가서 뭘 할 거냐고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회사들이 지네들 주가 올라가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겠지만 뭘 가서 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거의 믿음이 안 서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온 종목들 오리온과 삼부토건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김동현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투자 전략 참고하셔서 또 현명한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